이라든지 을 사용했을 때는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겪는 절차가 장례식일 텐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장례 비용이 상속세에서 공제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장례 비용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금액에 포함되더라도 한도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49제 같은 경우에도 장례비 공제가 되는지, 또는 고인의 카드로 장례식장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담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 상속공제라는 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아무래도 상속인분들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니까 그걸 고려해서 장례 비용만큼은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도예요. 그러면 장례비로 쓴 돈을 전부 공제해 주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일반 장례비는 공제 한도가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봉안시설이나 이제 자연장을 하게 되면 이때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장례비로 인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요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한 최대 1500만 원입니다. 근데 장례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증빙이 아예 없어도 5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장례비를 뭐 200만 원만 지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례비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장례식장 대여료나 뭐 식비 또는 뭐 장례지도사 인건비, 뭐 상조회사 가입하셔서 지출하신 금액이 있으면 이런 비용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김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일반 장례비 외에 봉안시설이라든지 자연장을 사용했을 때는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제 봉안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납골당 같은 안치시설을 의미를 하고요. 자연장은 뭐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 같이 이제 자연에다가 장을 했을 때 이 비용을 5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땅이 이제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땅에 너무 이제 묘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걸 권장하고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장례비 정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관련 비용은 뭐 거래 명세서, 뭐 현금 영수증 또는 계약서 같은 거를 받아주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례비 정산서랑 봉안시설 거래명세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장례비 정산서는 장례식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음식은 얼마 결제하셨고 인건비는 얼마 결제하셨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서류가 한 장 있습니다. 요 한 장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봉안시설 거래명세서를 보시면 고인 성명 또는 뭐 상주 성명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명세서나 또는 뭐 계약서 같은 걸 전달해 주시면 이 부분도 장례비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이제 장례 절차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정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전화하셔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못 받으셨더라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인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4가지 저희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 이후 49제 비용도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이게 장례비에 포함되는 범위가 이제 사망일로부터 장례 절차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발인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구제는 발인 이후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구제 비용은 장례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고인께서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지출한 비용도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결제하지 않은 장례비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 고인께서 상조회사에 미리 돈을 냈다가 그걸로 이제 장례를 치르실 텐데, 이런 경우에도 장례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유의하실 점은 고인이 상조회사에 미리 낸 금액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장례비 공제에서 빼주니까 사실상 그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사실 고인이 사망하신 이후에는 고인의 신용카드를 쓰면 안 돼요. 예, 쓰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뭐 고인의 신용카드를 썼더라도 실제 장례비는 맞으니까 장례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봉안시설이나 뭐 자연장이 아닌 일반 묘지에 고인을 모셨으면 장례비 공제가 안 되나요? 이것도 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반 묘지에 모셨으니까 봉안시설이랑 자연장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공제 500만 원은 안 되는 게 맞는데 일반 장례비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은 장례비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송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